안녕하세요. 한평 건강뽀뽀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이고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익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수확하기까지.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렇게 열매 적과도 좀 하고 뭐 땅바닥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적과를 지금 하고, 또 적과는 한 번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따낼 과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를 이렇게 돌려고 하다 보면 좀 지겹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필요 없는 과일을 이제 따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돌아다니면서 또 하고, 이렇게 수확 전까지 수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중간에 어떤 게 있냐면은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든가 또 뭡니까 선녀벌레, 이런 그 유충들이 그 열매 꼬투리 있잖아요. 여기에 붙어가지고 즙을 빨아먹어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또 안 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열매들은 또 따내야 되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니면서 적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적과를 요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빅돌이고요. 저거 같은 경우는 이만트 블라이트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열매가 좀 처음 달렸던 거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물론 더 많이 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적게 달린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또 안 좋은 열매들은 또 솎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매 숫자가 이제 더 적어지는데, 그래도 필요 없는 열매는 따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은 4월 달에 냉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정은 다 잘 됐어요. 잘 되고. 근데 5월 달에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열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많이 낙과가 되고,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6월 달에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 기상 이변에다 6월 달에 가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열매들이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많이 안 큰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헛부나무 같은 경우는 장마철 되다 보니까 비를 많이 맞다 보니까 나무들이 아주 싱싱해지고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 날씨만 좋고 그 안에 태풍만 없으면은 좋은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이랄까, 어떤 과일을 따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열매들도 가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확기 때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 수확기 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손으로 떼도 떼지거든요. 이렇게 떼면은 아주 흉하게 보여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택배를 보낸다든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리를 시켜 가지고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수확을 하는 거고, 이게 뭐 안 좋은 상황으로 된다면 이걸 이제 두 개 다 따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나무는 좀 나무가 약한데 올해 지금 처음 열었거든요. 이런 거, 이거 지금 두 송이, 세 송이, 이 세 송이거든요. 여기가 참 이런 건 따내기가 너무 아까워. 이게 열매가
크고 뭐 깨끗하기 때문에 따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 상태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따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이건 좀 작죠. 네, 이거는 좀 작은데 이거는 봐가면서 따낼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열매들이 좀 있고 그래서 솎아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바닥에 보시면은 저거 땅콩 같이 생겼죠. 네, 저것도 땅콩 같이 생겼고요. 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적과를 할 때는 먼저 전 나무가 열매가 많이 달렸느냐 적게 달려 있느냐 먼저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달려 있는 과일에 비해서 나무 수세가 어떤가, 수세가 약한가 강한가, 이거를 판단을 해서 적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수세가 약한데 수세가 약하면 과일나무가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달고 간다든가 그러면은 그 나무는 뭐 조만간에 이제 죽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들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조금만 달든가 아예 다 따내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방금 말씀드린 요 과일 같은 경우도 개수가 이제 이 나무에 수세가 이 정도면 지금 강한 편이잖아요. 괜찮아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열매가 많이 달렸다면 저것도 따내는데 지금 그렇게 열매가 이제 많이 안 달려서 일단은 달아놓은 건데, 지금 이 부분이 햇볕에 지금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햇볕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벌써 보면 이렇게 까맣게 지금 이렇게 기미가 끼는 것 같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좀 볼품이 없는 그런 이제 과일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안쪽에 있는 과일들은 이제 그런 게 적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햇빛에 이렇게 노출된 과일들은 가능하면 이제 따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또 바람이 상당히 좀 부는 날인데, 뭐 이거는 뭐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위에 그렇게 이제 많이 달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태풍을 대비해서 이왕에 많이 달렸다 그런다 하면은 위에 있는 열매들을 솎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그 땅콩 같은 그런 열매라든가 또 너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하단이든 상단이든 열매 한쪽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확해 놓고 보면은 좀 볼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렇게 따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 열매가 좀 작아요. 지금 이 열매가 작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따내가지고 다른 열매들이 크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여기도 지금 3개가 달렸는데 요거 보시면은 길쭉하고 좋잖아요. 열매 모양이. 근데 이거는 동굴해 가지고 좀 모양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작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따내겠습니다.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따낼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도 작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송이에 몇 개를 다는 게 맞느냐,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 뭐 그냥 놔둬도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전체의 열매를 봤을 때 4개가 달렸던 5개가 달렸던 그 열매가 전체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열매들이 작다 그러면은 다른 열매들을 따내고 그 4개나 5개 달린 열매가 좋다 하면은 그냥 그거는 남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더라도 이 열매들은 뭐 물론 2개밖에 지금 안 남겨놨는데,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작잖아요. 그러면 요런 거는 나중에 봐서 뭐 따낸다든지, 네,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런 거는 진짜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거는 이제 적과 대상이 될 확률이 많은 게 뭐냐면은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까맣잖아요. 지금 장마철이라는데 이제 장마 끝나고 햇빛 쨍쨍 내리쬐게 되면요, 여기가 새카맣게 타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태풍 불거나 뭐 하거나 하면 이게 흔들려 가지고 이게 이제 또 떨어지거나 잘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내고, 이것도 일단은 열매가 이 정도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열매가 그렇게 많이 안 달린 것 같아도 이렇게 세 보면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한 3개에 1kg 정도, 뭐 300, 한 30g, 40g 뭐 이 정도, 300g 좀 넘게 이제 크기가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한 3개 정도 해서 1kg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개, 이 나무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러잖아요. 이 나무는 잎도 작을 뿐만 아니라 좀 무성하지가 않잖아요.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는 무성하죠. 잎도 크고요. 이제 이거는 열매가 적게 달려 있기 때문에 뭐 나무만 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나무를 키우려고 뭐 비료를 준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좀 양분 공급을 좀 해주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황상가리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살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올해는 연면 시비로 유황가리 고토라는 비료가 있거든요. 그 비료를 이제 당분 넣고 또 미생물 넣고 해가지고 발효시킨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면 시비, 지난번에 지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농장에 뭐 약을 전혀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갈색날개 매미충 약충이라 가지고 아주 어린 약충들이 많이 이렇게 날아다닐 것 같은데, 저는 약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해야만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어 가지고 여기도 즙을 빨아먹어요. 그게 그러면 이 열매가 클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각질화가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파랗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까맣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 있는 꼬투리보다 이렇게 안쪽에, 나무 안쪽에 있는데 그 약충들이 이제 많이 붙어 가지고 즙을 흡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현상이 있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은 열매가 안 커요.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신 분들은 약을 안 하시겠지만 약을 한번 살포를 했고요.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안쪽에 이렇게 열매를 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그런 데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무성을 하면은 안쪽에 좀 가지를 이렇게 좀 잘라주거든요. 이제 이 장마가 끝나면은, 장마가 끝나게 되면 햇빛이 이제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그럼 이파리도 이렇게 타요.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을 한다면은, 뭐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 탄산칼슘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데 코팅이 돼 가지고 병도 이제 적게 올 뿐만 아니라 이파리 이제 타는 것도 예방이 되고, 이제 그러면 장마가 끝나기 전에 하면은 더 좋잖아요. 장마 끝나기 며칠 전에 날씨가 좋을 때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이파리라든가 열매가 이렇게 타는 게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농장이 조성된 지가 2015년도에 식재를 해가지고 지금 뭐 9년 차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대과종으로 이제 갱신을 해가지고 지금 심은 품종인데요. 이제 저쪽 보면은 저기 있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원래 2015년도부터 식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나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나무가 크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열매가 저 위에 달려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제 이 포포라는 게 익었다는 표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만져봐 가지고 숙기를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가능하면은 위에 열매를 안 달고 키를 낮게 키우려고 이제 많이 자르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따보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평 건강폭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